네, 반갑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괜찮아, 끄떡없어, 이런 메시지를 좀 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뭐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기일이 가까워오면서 뭐 위아래로 누르는 그런 가두리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상승이 가려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는데 약간은 좀 애매하죠. 위쪽에서 자꾸 차익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뭔가 좀 그 수급적인 측면도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지만 아직 분위기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도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의 재개, 이 부분이 가장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아직까지도 악재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 소멸 또는 아니면 축소, 이런 식으로 좀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서 좋은 것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수급이나 아니면 투자 심리가 물러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오늘 2217포인트 괜찮아요. 그죠? 2200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22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음봉 정도는 좀 떨어져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1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등락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계속 올라간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또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시장으로서도 부담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일단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넘어가려면 21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도 좋잖아요. 지금 11일이죠. 6월 11일 FOMC 그 회의 결과도 나올 테고 또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좀 몸살이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정만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이유는 단 1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 차트 보도록 합니다. 분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아침에 쭉 밀리고 나서 제가 그 10시 50분 한 11시경에 이제 이 방송을 오전에 장중 진단 방송 해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지 않는데요, 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켜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해드린 이야기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린다거나 그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빠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중에 수급을 쳐다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오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 시점에서는 매도가 좀 멈추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그 시점 이후로 더 늘어나지 않고요, 점점점 줄어들면서 장 막판에는 딱 순매수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그 아침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아직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그냥 정말로 도망쳐야 될 만큼,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야 될 만큼 그렇게 무섭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목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많이 생기게 될 테고요. 또 그 종목들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재미없는 장세를 또 이겨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21%도 올라가면서 이게 무려 150% 수익률이 넘어갑니다. 뭐 다 같이 매수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수익이 넘어갈 때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짜 종목 만들고 원금은 지금 다른 쪽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처럼 심어놓은 종목들이 빵빵 튀어나가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면 또 기분이 좋죠.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오면서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뭐 장중에는 이게 거의 70% 가까이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은 뭐 시장의 관점을 가지고서 그냥 밀고 나가셔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같이 샀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세요. 네, 세긴 센데, 아직은 갇혀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매도한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음봉이 크게 떨어지던 날, 그날 매도를 했는데, 물론 매도한 가격대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즈음에서 매도를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일단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다시 사야 되겠다 이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게 매기가 계속 쏠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네, 조정이 들어와도 괜찮은 자리인데요. 안 들어오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란 것은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인데,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아직 재료가 남았어. 나 아직 더 갈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 그러면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다른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이 횡보를 통해서 이격 충분히 좁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인터플렉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기업이 아마도 하반기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업은 원래 이제 FPCB라고 해서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휴대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회로 있잖아요. 회로 판때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판넬인데, 그 보통 PCB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휘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이 F라고 붙어가지고 이제 플렉싱 하다고 그러죠. 이게 이 연성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필름 형식으로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딱 붙여가지고 사용하기 참 좋은 그런 회로기판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 애플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품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점에서 제가 매수를 그때 해놨었는데요. 이거 고생 많이 했었죠. 처음에 이제 애플 쪽에서 문제 생긴다 해가지고 그때가 7만원이 넘는 가격대였는데 주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목하고 있다가 밑에 정도에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매수 가격대가 11,000원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막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종목들이 크게 악재를 보이고 바닥을 찍었을 때 그럴 때 조금씩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또한 20% 넘게 수익이 발생 중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계좌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다 올라오고 있고 상승의 어떤 키가 맞춰진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것, 즉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들이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서 올라갈 때 이럴 때 수익이 더 많이 나죠. 이게 팜 시스템으로 접근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적립식, 그다음에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기회가 올 때마다 더 싸졌네, 더 사주고요, 더 사주고. 대신에 초기에 접근할 때는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그것만 지켜주시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지금과 같은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신에 종목은 잘 찝으셔야 되겠죠. 네, 어떤 종목이 들어갈 것인지 이걸 좀 잘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수익 넘어가지고, 네, 원금 빼가지고 공자 종목 놔두고 다른 쪽에 투자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최근에 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100%대 수익이 넘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들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아마도 계좌가 풍성하게 살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종목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요, 특별한 거 없죠? 아래쪽 꼬리 잘 달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동안 계속 매도하다가요, 장 막판에 훅
들어오면서 네, 매수 전환이 되는데 이것도 시간인가요? 네, 그런 거, 그 동시효과 때 들어갔네요. 동시효과 때 훅 들어오면서 네, 순 매수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 위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좀 쏠리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관 쪽으로 보게 되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다시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이건 좀 잘 버틴다 싶었는데요. 막판에 훅 쏟아내는 모습. 그래서 아마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은 네, 하방 쪽에 대응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레버리지냐 인버스냐. 지금 금융투자가 여기에 지금 재미를 들렸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냐 인버스냐. 지금 이 금융투자의 그런 방향성,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네요. 뭐 연기금도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았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좀 기관 쪽 매도가 좀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11시 거의 12시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유지해 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급에서 기관들이 약간 후퇴하는 모습들, 이 부분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급의 동향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 드렸죠. 기관이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어된 물량을 가지고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시장을 상승시키고 그 시점에서는 기관들이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팔고 기관들도 이미 수익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개인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피날레 상투를 만들고 외국인들까지 팔고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주기의 어떤 수급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을 때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외국인 매수가 조금 약한 것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기관 쪽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 역시 예상대로요. 네, 인버스, 고버스라고 그러죠. 인버스 곱하기 2. 즉, 시장이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 베팅을 일단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삼성전자 다 갖다 팔았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승은 이제 끝났어. 차익 실현해. 라는 관점이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 라는 관점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도 금융투자겠죠? 예, 얘네들이 당기니까. 네. 원유하고요. 인버스 쪽에 투자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 삼성전자, 코덱스 이런 쪽 매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요일 장세하고 조금 다른 편이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 행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뭘 팔았나 좀 볼게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따로 안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네, 코덱스 200, 즉 시장에 투자를 조금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연기금 쪽은 아무래도 뭐 팔기는 팔지만 네, 지금 좀 올라왔다 싶은 것들, 단기적 상승에 부담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냥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매도 금액이 좀 커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인버스에 투자를 합니다. 네, 레버리지 팔았죠. 외국인들도 지금 보면 방향성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장중 내내 매도를 했었던 이유는 거기 있었고 막판에 끌어올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하지만 시장에 대한 관점은 하방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쪽 투자가 지금 진행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개인들 같은 경우 또 반대로 됐겠죠. 레버리지를 매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버스를 매도합니다. 자, 인버스 매도면은 이제 손절 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손절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까지도 상승하게 되니까 뭐 반대 매매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뭐 어차피 지난주까지 마이너스 59%였던가요? 뭐 그 정도 나와가지고 거의 6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사실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오늘 한 번 더 아침에 2200까지 넘어가니까 대응하기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상승으로 갈아타자라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수급의 방향만 봐서는요. 내일 하방 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가 버리면 조금 약간 걱정스럽지 않나 이 생각도 좀 듭니다. 뭔가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래요.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도를 하고 떠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떠난다 해가지고 모든 물량이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 개인들의 매도가 있다고 해서 그 뭐 크게 부담을 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여전히 이제 시장의 상승 쪽으로 보는 관점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나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손실이 난 종목들은 손절 매도를 잘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매도를 자르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시장에 부담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개인들 수급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 이번에 동학개미운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전달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매매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뭘 사고 팔았는지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급 동향이든 전체적인 동향 분위기를 봐서는 시장이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조금 아래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워낙 추세가 강하잖아요. 네, 워낙 추세가 좋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만 딱 놓고 보신다라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장 상황을 그냥 놓고 즐기시면 돼요.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구나, 이 정도죠. 우리가 산의 정상을 올라갈 때 등석이로 넘어가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계속 오르막길만 하면 힘들어서 못 가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평지도 걷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에 가는 거거든요. 돌아보면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는 과정들은 그냥 주가가 움직이면서 늘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얘가 상승을 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그 부분만 보시면 되죠. 내가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 그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관점은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이 끝났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도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